(2023년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17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월요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토크할 게 좀 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FC서울, 물론 공문에는 서울FC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공문을 쓴 거야? 근데 사실 일반 사람이 되게 이거에 무감각하긴 해요.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일반 팬들이 저는 서울FC라고 그랬을 때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이 사안이 최근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파악이 됐다면 저는 이 정도는 알아보고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팬들이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알 수 있거든, 금방. 그치.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 공식 명칭이 있으니까. 공문이잖아. 그러니까. 공식 아니야, 공식? 근데 거기다 이걸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문체부잖아. 그래. 그냥 일반 분이 쓰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예능에서 잘못 쓰는 것도 실수지만 그래 뭐 오케이. 그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알려야지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하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예능 얘기했을 때 그 이전에 라디오스타에 무슨 축구 관련된 특집이 있었는데 나한테 의뢰가 왔어. 검수 좀 해달래. 검수. 왜 형은 자막을 검수해달라는 자막이나 이런 거지? 얘기들을.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 다른 사람한테 검수를 좀 하청을 좀 검수가 아니고 줬네? 이제 검열이죠 저는. 저는 검열 쪽으로 가는 거고 검수 쪽이 아니고. 네. 근데 그래서 라디오스타에서 먼저 이제 일주일 전에 받았어. 받아가지고 파일 받아가지고 봤는데 고칠 거 무지하게 많더라고. 그래. 팀 이름? 이름이라든지 뭐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이니셜 어떤 그 학교에 축구부 있는 학교 얘기를 누가 했는데 거기 학교 이니셜이 틀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익숙하니까 그래서 드렸지. 근데 그런 것 자체도 어쨌든 실수가 있더라도 노력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렇지.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 그럼. 왜냐면 그게 안 익숙하면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그 잼버리가 졸속 행정으로 축구 쪽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FC 서울도 뭐 전북현대도 인천 유나이티드도 그리고 축구 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거를 심지어 그 저 이제 수목에 사피엔스 라이브 나가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뭐 심리학 박사님이나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현실적으로 이걸 거절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다 알지만 그치. 우리가 했던 얘기는 최소한 축구 팬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짜 미안하지만 좀 양해를 해달라라는 과정이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한다. 근데 이들은 마치 그렇게 하면 알아서 해야지라는 것처럼 통보를 하는 거에 축구 팬들이 상처를 입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정말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아까 용검이 형도 전혀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었는데 그 요거에 이런 일은 또 역시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거티브 한 가운데는 항상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우리 저기 현혜 형한테 김현혜 기자님한테 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네. 전화 한 통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네, 형이 해야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안에 뭐가 좀 젖어 있나 봐 지금. 그래요? 네. 네. 좀 말리시고요. 네. 이 형이 전화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타입이라서 라이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지금 한가하면 대부분 한가하긴 하더라고. 축구장 아니면 우리랑 또 한솥밥 잠깐 먹었었는데. 이상한 말로 받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좀 멀리 해볼게. 어디야? 나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한다고 그랬다고. 형 너무 좋아. 그럼 우리 둘 다 라이브로 한번 해보자. 뭐냐, 스피커폰으로 해도 되지? 김현혜 기자님, 저 박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그 저희 또 출연해 주시니까 당연히 그 전화 출연료는 드리고요. 그 기왕이면 우리가 사상 최초로 더블 라이브 한번 해보시죠. 이거 3명이 출연하실까요? 네? 아닙니다. 예예예예. 네. 얘기해주세요. 지금 방금 그쪽은 3명이니까 3명 다 출연료 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 거기 혹시 지금? 그 조성룡 기자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한 분은 또 누구시죠? 저희 김기혁이라고 해서 지금 떠오르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분은 거기 떠오르는 분 맞게 저게 출연료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예. 3만 원. 아니 그 옆에 성룡이 있죠? 예. 아니 나 성룡이한테 좀 많이 좀 섭섭한 게 아니 성룡아 그 카타르에서 내가 막 용돈도 주고 했는데 그런 미담이 잘 안 나오더라고. 아니 술도 사주고 했는데
아니 본인이 그 미담을 직접 팔고 다니시면서 그것도 맞지. 아니 너무 안 나오길래 왜냐면 나 카타르 갔다 와서 힘들었거든.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 풀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저랑 이제 박준훈 캐스터님이랑 주원이 형이랑 셋이서 맥주 한잔 했었잖아요. 그죠. 막판에 네. 그때 축구 해설가와 축구 기자라는 새끼가 지나가는 폴포그바도 못 알아보고 기자랑 해설위원이 못 알아보고 캐스터만 알아봤잖아. 저거 포그바 아니야? 알았잖아요. 아니 그건 포그바가 문제였어. 어디서 무슨 동네 뭐 거기 뭐 건달처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오니까. 그건 좀 맞아. 그랬었지. 아무튼 우리가 이게 전한 이유가 뭐냐면 종인이 바꿔드릴게요. 저기요. 네. 자, 저희가 여쭤볼 거는 뭐 다름이 아니라 네. 일단 뭐 이번 그 졸속행정 잼버리 이후에 네. 예, 축구 팬들이 좀 그 데미지를 받은 상황에 또 문체부 하는 거 보니까 뭐 서울 FC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거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남은 시즌을 치르는데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암의 잔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워낙에 또 스포츠 뉴스 분들은 직접 발로 뛰시니까 이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현 시간에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저희 뿌락지 한명 심어놨거든요. 아, 네. 역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멤버십으로 좀 뭐 이렇게 짧게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예. 일단 골대리에 그쪽에 무대를 설치했던 곳의 잔디는 가로 55m, 세로 15m를 다 뒤집어 깠어요. 55m? 다 예. 깠네요. 왜냐면 이렇게 그 그라운드에 잔디를 다 뒤집어 까야 돼가지고 아, 골대리에 55m, 15m를 깠고 그리고 세로 잔디를 16일까지 심을 예정인데 새로, 네. 예, 근데 일단 새로 심으면 기존 잔디하고의 높이 차이가 있어서 그라운드 사정이 굉장히 좀 뭔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 지금 영상을 받은 거는 네네. 곧 올릴 예정인데 예. 거기 외에 이제 그 관객들이 서 있었던 그 잔디 있잖아요. 네네네. 무대 말고 거기는 잔디가 다 지금 누워 있습니다. 완전 밟혀서 꺾였구나. 네, 지금 거의 뭐 비뇨기과 가서 좀 살짝 수준이고. 좋고요. 네. 네, 지금 이게 많이 누워져 있어서 지금 이 양쪽 잔디의 그런 편차가 너무 심해서 경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기를 바로 치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연맹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에 지금 대구랑 경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본 잔디 상태로는 이게 왜냐면은 지금 골대지에 새로 까는 잔디에도 16일까지는 어떻게든 다 하기로 했는데 그런다고 다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정상적인 경기를 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뭐 경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뭐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당장 잼버리가 끝났다고 이 문제가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건 네. 물론 서울시 관리공단이 체크를 하는 구장이긴 하지만 네. K리그 팬들이 좀 여러 가지로 손해와 피해를 본 상황인데 이거를 좀 다른 차원에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행정 처리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있나요? 없다. 행정 처리라는 게 예. 행정 처리라는 게 이제 서울시 관리공단 관할 안에 있는 네. 타구장을 뭐 임시로 뭐 쓰게 해준다는 거. 그게 최선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대체할 만한 구장이 서울에 있을까요? 없죠. 전국적으로도 사실 뭐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관리공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까라면 깐 거라서 네. 이것도 이제 서울시 관리공단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사실은 요 얘기 하나 해도 되나? 이번에 쿠팡 시리즈를 하면서 네. 이번에도 막 전북현대가 부산에서 경기한 걸로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쿠팡 측에서 부산 아시아드의 그 골대기에 가변석을 깔아줬거든요. 왜냐면은 뭐가 약간 이렇게 여론을 좀 뭐가 무마하기 위한 것도 있고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해서
근데 뭐 그런 정도 쿠팡은 그렇게 뭐 이게 금전적으로더라도 이게 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지금 통제도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딱히 뭐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쿠팡 쪽은 조금 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쉽지 않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잔디 영상은 스포츠니어스 가서 보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요거 지금 멤버십 방송 끝나고 나서 한 6시나 이때쯤 올릴 예정이거든요. 네네. 지금 편집을 해놨는데 많은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드릴게요. 아, 예. 자, 뭐 저희가 또 함께 또 콜라보도 했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같은 마곡 패밀리 아닙니까? 마곡이죠. 예. 저희 이제 이사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저희 뭐 일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마곡인데 우리 같은 마곡인데 뭔가 약간 지금 되게 막 멀리에 있는 막 해외에 포함해서 포함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이나 이사 가시기 전에 뭐 저희 한잔 하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통화를 해봤는데 네. 전 놀랬던 게 55m를 까 뒤집었다 가로로.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뒤집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축구장이 가로로 이제 피파 역. 주간 대회를 좀 하려면 가로가 64m에서 75 이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다 까집어낸 거예요. 다 뒤집은 거야? 네, 가로로 그랬다면은 그럼 가로로 완전히 흙이 다 뒤집어 엎어졌다는 건데, 야, 난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네.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구단 소유의 구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리그는 아니니까 이전부터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냐라는 얘기를 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 최소한도로 뭔가를 뭐 추후에 보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축구 팬들에게 좀 미안하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옆 앞에서 뭐 한 4개 차로를 끼어들어 가지고 앞에 왔어. 그럼 진짜 에이 새끼 이유를 딱 갈라 그러다가 비상등을 딱 켜. 그러면 아유 씨 이러고 만단 말이야. 근데 4개 차선은 좀 쉽지 않은데.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피해야지 그런. 그거는 비상등으로 안 돼요. 네. 근데 네. 어쨌든 그 비상등 하나만으로도 네.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 어떤 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에 K리그를 중계하면서 저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일단 각 방송사들의 중계의 어떤 퀄리티. 기술, 중계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잔디가 우리가 뭐 EPL처럼 카페트처럼. 카페트 같은 잔디 바랍니까? 근데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잔디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잔디가 올 시즌만큼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딱 이제 시즌 말미에 딱 돌입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잔디를 까 뒤집어 엎으니까 축구팬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짜증나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 오프닝 토크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야기를 또 김현우 기자까지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은 일단 히든 라이브에서는 K리그 얘기를 좀 다루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혹은 해외 축구에서 각각 또 코리안 리거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거는 울산입니다. 강원한테 졌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형도 이제 야 이거를 축구적으로 조금 체크를 했을 때 강원은 어떻게 울산을 이겼나라는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은 이렇게 될 만한 결과 아니야. 그러니까 해외 축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대이변이거든요. 그렇지. 우승 뭐 눈앞에 있는 팀을 하위권에서 잡아버린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일단은 강원이 대단한 거죠. 17경기만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지금 뭐 하세요? 초딩이야. 16경기. 16경기만의 승리입니다. 네, 맞죠? 네네네. 여러분? 어. 차라리 여러분한테 물어봤으면 더 빨랐을 텐데. 맞아요. 네. 16경기만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울산에 대한 부진이 비단 이번 경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산 경기는 순위와 별개로 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영은 어떻게 봐요? 저는 뭐 그래도 그 최근에 너무 안주 1승 1무 3패에 득점력이 되게 떨어진 상황인데 그래도 우승은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2위 팀들이 추격하려면 막 5연승 6연승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팀이 지금은 안 보여요. 전북도 안 되고 포항도 사실
스쿼드의 뎁스의 문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2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케이. 중간중간에 비기는 경기도 많고 해서 우승은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 질주 해서 우승하는 그림은 압도적인 그림으로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의 승률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러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 네. 마지막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벌어놓은 승점은 많고 그건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울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빨리 극복하겠지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렇지. 네. 만약에 지금의 승률을 쭉 이어간다 이러면 저 뒤집혀요. 네. 아니 5경기 치렀는데 4점이면 그렇지. 엄청 드랍한 거예요. 이거는 하위권 성적이거든요. 네. 5경기 4점 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울산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빨리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강원하고 울산의 풀 경기를 다 봤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중앙 미드필더에 있었던 박용우 박용우. 네, 박용우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에게 가해지는 어떤 그 부하가 크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전술적으로 봤을 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박고 막히고 그다음에 엄원상 공간 없으면 가운데에 볼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날 경기에서 설영우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김태환 선수가 교체돼서 오른쪽으로 나왔는데 뭐 설영우 선수도 뭐 나름 속도가 있는 선수지만 그래도 볼 키핑이 되고 나름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이 되거든요. 김태환 선수는 조금은 종적인 선수고 근데 어쨌든 설영우 선수가 오른쪽에 왔는데 저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풀백이 볼을 많이 잡는 경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백이 과하게 공을 많이 잡는다는 얘기죠. 잡아서 크로스만 뭐 주구장창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게임을 풀어나가요. 왼쪽도 거의 안 써. 그럼 이거는 전술이 단순하거든요. 중앙이 그만큼 막히니까. 즉 뭐냐? 측면에서 중앙이 안 되니까 측면에서 숨통을 트이는 것도 맞지만 거기서도 밸런스도 안 맞고 왼쪽으로 밸런스도 안 맞고 그리고 상대 강원은 주저앉아가지고 수비막으로 있는데 오른쪽에서 그렇게 볼 잡고 크로스 올리고 뭐 패스해서 들어가고 있을 때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거기서 또 성공을 못하니까 결국 또 찬스도 몇 개는 있었지만 그걸 못 넣다 보니까 진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울산이 이 정도밖에 이 부분 전술이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보니까 일단 3백 전환도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잠깐 3백을 한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 3백이 김영권, 뭐 김기, 정승현 3백이라서 저는 되게 막 이상적인 3백이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요즘 3백 그냥 진짜 중앙 수비수 3명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 3백 안 세우지. 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아이디어를 좀 더 울산 전술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맞아요. 너무 지금 단조롭고 정확한 분석이. 어느 정도 네. 어. 좀 다녔군요 축구장. 아니 맞잖아. 다니긴 이게 했지. 맞아요. 그쵸? 네. 아이디어 이런 용어 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어. 좀 괜찮은 어떤 그 단어였던 것 같아요. 축구 기자 몇 년 차죠? 축구 기자는 기자요? 네, 기자만 지금까지 했을 때. 신기간이 많아가지고 절반 몇 지금 년- 인생에 축구 들어온 다음에 절반을 기자를 안 했어요 지금. 그럼 축구력 얼마죠? 몇 년이죠? 축구력 2010년부터니까 13년 됐죠. 13년. 4년 됐네요. 그 이런 평가는 처음 들어봤죠. 네. 기분이 네. 좋은가요? 아니요? 아니 우리 히드부부하면서 많이 했어. 히드부부라서 내가 많이 했잖아. 이런 그 너 칭찬이나 이런 거. 근데 그때도 7년 전인데. 7년 어쨌든. 전이나 지금이나. 저도 이제 축구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인스타 TV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 한 4년을 칭찬을 못 받았거든요. 4년 만에. 칭찬 그거 스카우팅으로 받고 있는 거죠? 맞아요. 남들이 하면 칭찬 받을 거라는 이미 공식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잖아요. 맞아요. 알았지. 본인은 알았죠. 그거 하면 칭찬 받을 거라는 거. 그렇지. 너무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더라고. 그런 거 있긴 하지. 하다 보면 너무 하라 그러면. 근데 이게 저를 기자라고 하면 피해 보시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누구요? 진짜 김환 기자가 있잖아요. 있지. 그래서 그분 김한 아나운서 말고. 네, 진짜 김환 기자가 포포트에 다니셔가지고 저를 이제 기자라고 부르시면 그분이 형은 짜판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 근데 뭐 그분 어때? 때문에 저를 이제 기자라고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형은 환카콜라잖아. 네, 그러니까 기자 싫어 기자다. 싫어서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전 기자라고 하면 그 손소 때문에 진짜 그 전 기자 손소가 맞는 거잖아요. 뭐 전 기자 현 작가. 현 작가 뭐 그러니까. 하잖아. 그래서 그거 그냥 저 해설로 불러주면 네. 그냥 김한이라고 해도 되고 음. 김한 씨라고 해도 되고 네. 기자가 제일
별로다. 네, 별로다. 너가 제일 많이 해. 네 뭐요?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맨날 그러잖아. 뭐라 그래? 환희 형 나왔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방송할 때 이렇게 이런 토크 방송 같은 거 할 때 타이틀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 김한 기자라고 했을 때 뭔가 생동감이 느껴져. 그래. 뭔지 알지? 글을 안 쓴 지 6년이 됐다니까요. 그 민망한 상황이야 아, 이거는. 그럼 집에서 중간중간 쓰세요 참 혼자라서. 그냥 아니 내 최희 수용으로. 형도 그거 타이틀 유지하려고 가끔 글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유치원은 그 기자 타이틀 유지하려고 여기 들어와서 꾸역꾸역 뭐 인스타TV가 기사 쓰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제지해야 됩니다. 솔직히 내가 말할 때. 제재해야 돼요? 잊을만 하면 하나씩 쓰더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기사 쓰라고 영입한 거 아니죠? 뭐 그건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여튼 그럼 강원이 이번 경기에서는 울산을 이길 만한 경기를 보여줬다? 울산이 못한 거랑 별개로? 강원이 확실히 일단 외국인 선수를 때려 박았잖아요. 이건 때려 박았다는 표현이 맞는 게 쿼터를 채우려고 자기네들끼리 교체를 하잖아요. 이게 3+1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사실 강원 같은 정도의 그 예산으로 외국인 선수를 채우는 게 그것도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오면 어쨌든 금액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급하니까 구단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채운 걸 봤을 때는 그거는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 이적 시장에 국내 선수로 팀을 보강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줄 리가 없고 안 써도 안 내주는 게 사실 약간 K리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안 쓸 건데 혹시 모르니까 안 돼. 거의 이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외국인을 채워야 되는 게 맞는데 외국인을 다 채우면서 확실히 변화를 줬고 가브리엘 나쁘지 않습니다. 아 가브리엘 좋았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전술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한 윤정환 감독이었기 때문에 또 윤정환식 축구였어요. 사실 이번 경기가 그랬는데 앞쪽에 올라갈 때마다 뭔가 비벼주고 뭔가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상대를 좀 물러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가브리엘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는 혼자서 역습 상황에서 올라가서 분위기를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효과는 확실하게 자아냈었고 가브리엘이 앞으로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경고 누적 퇴장이었거든요. 그렇지. 네, 그랬는데 네. 한 번 쉬고 적응하고 나서 이번 경기 좋았으니까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강투지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네. 그 수비를 바꿨어요 최근에 3백에서 4백으로. 근데 사실 3백으로 4-3으로 쓰면 결국 윙어들 양현준, 김대원이 작년에는 터졌기 때문에 그나마 강원이 순위 유지가 가능했지. 둘이 막히는 순간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워낙 위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최용수 감독 시절도 그렇고 윤정환 감독도 뭐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뭐 굳이 따지면 4-4-1-1로 바꿔서 이승원 20세 월드컵 주장을 이제 공격수 밑에 배치하면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줬고 윙도 조금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전술적으로 조금 숨통이 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저는 3백을 그렇게 쓰는 거는 정말 그냥 수비하다 역습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냥 그 한 방 노린다. 네. 약간 기대치도 떨어지고 로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야, 하나 얻어 걸려라. 얻어 걸리면 되는 얻어 걸려라. 거고 안 통하면 그냥 찍어 눌리면 그냥 그 경기는 포기하는 건데 네. 왜 그러죠? 아니 손변이 지금 와서 멤버십 프라임을 가입하는 거. 지금 저거는 가입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관종이죠 사실. 이게 이게 그쵸. 이 라이브 때 굳이 라이브 아닐 때 가입하면 되잖아. 지금 손변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가운데 이쯤에 올라와서 이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 노리는 바가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이제 채널 오라 이거지. 뭐 거시기 잘린 거 올렸다며. 아 그런 사건을 올렸대. 그걸 자랑했어 우리 단체방에. 맞잖아요. 황당했습니다. 뭐 갑자기 자기 유튜브를 단체방에 뭐 남편 거시기 자른 얘기로 갑자기 올려가지고. 참 직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배님 그 변호사잖아. 네, 변호사니까 네. 변호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 대접해주고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네. 자, 여하간 울산과 강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타이틀로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네. 강원은 잘했어요. 그럼 울산은 지금 상태를 위기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네. 위기 상황에 놓여질 것 같은데 위기라는 걸 인식을 해야죠. 인지해야 된다. 네,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히나 비단 딱 그 강원전만 봤을 때 감독의 역할이 큽니다.
이건 저는 감독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저는 그 짜여진 플랜을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위기일 때 바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임경변은 요즘에 감독의 굉장히 큰 능력이지. 유럽 축구를 보면 음. 안 풀리면 진짜 이거는 분 단위로도 맞아. 전술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위치 조정하고 하는데 펩 이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꾸잖아. 저는 사실 울산은 굉장히 전술적으로 딱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연습한 거, 우리가 준비한 거. 물론 그렇게 해도 울산 스쿼드상으로 이길 수 되니까. 있어. 되긴 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5경기에 이 정도 성적이면 분명히 어떠한 변화라도 우리가 꼭 눈에 봐서 포메이션의 변화가 아니에요. 선수의 위치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너무 좀 뻔해. 경직돼 있고 전술도 그냥 어떻게 나올지 알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음 또는 이제 A매치 휴식기가 다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이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K리그에서 볼만한 거는 역시 또 인천인데 우리가 그때 이제 무고사 효과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무고사가 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7경기 5승 1무 1패면 리얼 아닙니까? 나는 인천이 또 이렇게 비상할 줄 몰랐습니다. 어. 네. 확실히 인천은 제가 봤을 때 변화를 좀 줄 때마다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이번에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무고사 영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 다른 공격수들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르소 뭐 그런 공격수들이 뭐 바로 득점을 하는 모습이 네. 있었고 무고사 본인도 그냥 무고사가 복귀하고 나서 처음 뛰었을 때는 제 몸이 다 아닌 안 올라온 것 것처럼 같더라고. 보였는데 얘가 봤을 때 얘는 몸 만들고 내보내는 것보다 감독이 뛰기면서 몸 만든다. 뛰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무고사답게 그렇지. 득점에 성공을 한 경기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무고사가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뿐만이 아니라 뭐 김도영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AC를 병행했을 때 성적이 중요한데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3-4-3 대신 3-5-1로 나왔는데 요거를 조금 전 확실히 늦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문지한이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제가 볼 때는 이명주와 신진호를 동시에 쓰고 공격수 3명을 어떻게든 기용을 해야 된다고 조소환 감독이 좀 거기에 고립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 너무 빠져서. 그러니까 어쨌든 에르난데스도 있고 그치. 은포쿠도 있고 은포쿠는 다른 데 쓸 수 있지만 은포쿠도 있고 뭐 또 제르소도 있고 천성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쓰려면 어쨌든 공격 숫자가 3명이어야지 김보석까지 포워드들을 다 좀 사용을 하려면 하려면 그게 거기에 감독들이 몰입되면 이게 전술적으로 안 풀렸을 때 좀 넓은 아이디어를 못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나마 저는 3-5-2로 바꿔서 그래서 3-5-2를 계속 쓰자는 건 아니에요. 3-5-2를 썼다가 상대 팀에 따라서 3명이서 맨 위에서부터 압박이 필요한 팀이면 3톱을 썼다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어쨌든 플랜 A랑 플랜 B가 동시에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아침을 앞두고 그나마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문지한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전반 끝나고 교체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신진호가 돌아오면 문지한, 김도혁, 이명주, 신진호 또 은포쿠도 중앙에 설 수 있으니까 은포쿠까지. 그럼 이래저래 나쁘지 않다. 꽤 괜찮은데? 앞쪽도 제르소하고 이 무고사 그리고 지금 부상이죠 에르난데스. 네, 지금 아마 한 달 안에 돌아올 것 근데 같은데. 에르난데스까지 있으면 미드필더 라인하고 또 왜냐면 이명주라는 어떤 뭐 카드가 걸출하지. 세요. 네. 허리에서 그게 세기 때문에 3백의 안정감만 있으면 이 미드필더 라인하고 또 앞쪽에 외국인 선수가 너무 좋으니까 꽤 강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수비는 항상 계속 불안해요. 수비. 측면 수비수까지 포함해서 그냥 중앙 수비수부터 그냥 불안해요. 사실 빌드업도 많이 끊기고 그래서 사실 빌드업 할 때 그 내부의 수비수 조합 가운데 공을 좀 못 차는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쪽으로 미드필더들이 많이 내려가서 빌드업 할 때 도와줘야 돼요. 뭐 그 선수가 갑자기 지금 공을 막 잘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밑에서부터 만들 생각이 있다면 미드필더 문지한 같은 선수들이 내려가서 좀 서브 역할을 해주면 확실히 부담감도 덜 수 있고 수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랑 경기를 했는데 사실 제르소가 제가 볼 때 제일 빠르거든요 K리그에서. 그런 거 같아요. 제르소보다 빠른 선수 없어요. 없어. 압도적으로 빨라요. 맞아. 제르소 무지하게 빠릅니다. 엄청 빨라. 네. 근데 그 제르소 상대로
대구 선수들 사실 키만 보더라도 빠를 수가 없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렇게 세 명이 서서 라인을 진짜 살짝만 올리면 제르소 그냥 파티일걸요? 여기로 뛰면 턴다. 절대 못 쫓아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나왔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어지면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르소가 훨씬 더 무고사를 중심으로 좌우로 자기 마음대로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자유도도 많이 생겼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봐요? ACL 어느 정도 가능한가? AC의 플레이오프는 당연히 통과하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오케이인데 네. 최종적으로 인천이 현재 상황에서 목표하는 바나 네.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가능했다고 볼 만한 거 일단 원정 경험이 뭐 선수마다 아침 경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지 않지. 팀 자체는 어. 원정 경험이 없잖아요. 그 네. 원정 경험이 왜 중요하면 가서 그런 세팅 있잖아.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고 전체적인 팀 컨디션을 위한 그나마 다행인 건 조성환 감독이 제주에서 아침을 경험을 해봤다는 그치.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그때 저기 일본 가가지고 막 그 네. 패싸움하고 했던데 아닙니까? 그 조성환 원일이 감독? 김원일 네. 그 무사 그때, 누구야? 그때 조성환 감독 백동규. 아니에요? 무사 네, 백동규 맞아요. 말고 무사 네. 백동규. 백동규. 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침 안 해본 코칭 스태프는 스케줄링을 못 해요. 이러면 또 김원일 대표 전화 한번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일본 팀 어디였어요? 우라와레즈. 우라와였어요? 네. 안 그래도 좀 빡센 팀인데. 네. 아니 우라와에서 홈에서 이겼는데 원정에서 완전 대역전패 당해가지고 네. 그렇지. 패싸움하고 그걔 뭐 그랬던 기억이 동유럽에 하나 있었는데 걔가 계속 약 올렸어. 그래. 거기에 말린 거지 한마디로. 음. 마키노 막 도망가고 있죠. 그 라커룸으로 뛰어왔잖아. 맞아. 네. 생각난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뭐 있으면 어차피 곳곳에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잘 이제 계획 짜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막 아침 다음 주 1차전이야. 주중에. 주말 경기를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험이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로테이션 해야 되나? 그렇지. 누굴 써야 되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베테랑 선수들도 있고 코칭 스텝 잘 도와준다면 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은 있는데 어쨌든 팀 자체는 없으니까 매니저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잘 좀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대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콩 두 팀하고 지금 그 전단 베트남 한 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한 팀. 그래서 이 승자와 붙게 되겠습니다. 풀업은 네. 뭐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최종 성적이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성적에 대해서 그 구단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느낄 것인가 팬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네. 뭐 얘기한 대로 그냥 단순히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 인터내셔널 매치 아니야?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그래 인터내셔널 매치는 또 이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걸 이제 인천은 경험을 잘 좀 쌓아야 되겠죠. 네. 조성환 감독 홍콩 갔다 온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홍콩 팀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이게 하는 것 같아요. BC 레인저스, 홍콩 레인저스랑 하이퐁이랑 팀이 하이퐁 하는데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22일에 하는 거지? 네, 네. 하는데 이름은 둘 다 세 보인다. BC랑 레인저스하고 하이퐁. 하이퐁 세 보여? 하이퐁 좀 세지 않나? 귀여워 보이는데 핑크퐁 같은데. 핑크퐁 잘하잖아. 핑크퐁 잘 알죠. 네. 그래서 귀엽나? 얘가 듀뽕 느낌 있잖아. 듀 해봐 듀. 듀뽕 이거 아니야? 나 핸드폰 듀퐁이었는데. 핸드폰 듀퐁 있었지. 있었어. 열릴 때 듀퐁 있었지. 자, 그러면 K리그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리그 있었던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월요일은 워낙에 코리안 리거들 활약이 또 다들 각 리그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 라운드는 김민재 바이언 같은 경우는 슈퍼컵에 데뷔를 했고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선발로 나왔는데 뭐 팀은 비겼고 물론 또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이언은 졌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좀 주목을 많이 했던 건 캡틴 손입니다.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체제를 바꾼 다음에 첫 번째 경기이기도 했고 주장단 소니 다음에 메디슨 로메로로 이어지는 주장단에 이제 해리케인 다음에 주장 완장을 차게 된 것도 있고 근데 또 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와이드한 레프트윙 와이드한 레프트윙으로 바뀐 가운데 현실적으로 PK를 내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왕설래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로 봤을 때는 2대2 무승부였어요. 승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브랜트포드 원정이 브랜트포드가 본인들 홈에서 지난 시즌 리그 기준으로 10승 7무 2패 그러니까 홈에서 되게 강한 팀인 건 맞습니다. 쉽게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는 손흥민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와이드한 레프트 윙 손흥민에게 이 롤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보는지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죠. 환영은 좀 어떻게 보나요?
아무래도 45도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 손흥민한테는 득점할 확률이 높으니까 정말 득점 위주로 보면 손흥민이 조금 좁혀 있는 게 맞죠. 근데 또 감독이 새로 왔잖아요. 근데 감독이 이런 전술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것도 리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대고 난 그건 못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손흥민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예. 어느 정도, 왜냐면 손흥민의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주장이긴 하지만 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하게 보면서 어쨌든 감독도 뭐 좋은 감독이니까 이게 안 통한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전술 수정은 충분히 나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본인이 파악할 거야. 네. 아 이거보다는 안쪽이 낫구나라거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 한 경기만으로 뭐 이렇게 뭐 망했다. 뭐 손흥민 왜 이렇게 멀리서 있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조금 더 윙어처럼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워드보다는 와이드하게. 네. 그래서 후반전 되고 뭐 보니까 좁히더라고, 계속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야, 너 무조건 벌려 있어라고 하는 감독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위치나 계속 조절하고 경기 중간중간에도 위치를 조정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분명히 조정되고 더 잘하는 역할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첫 경기는 어쨌든 감독이 프리시즌 내내 준비한 자신만의 전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석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에버리지 포지션으로 봤을 때 2-3-5의 왼쪽 레프트 윙이 손흥민의 최고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는 전술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초창기이기 때문에 감독의 전술을 수행을 하면서 분명 감독도 어느 정도 수정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풀백들을 안으로 좁혀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왼쪽으로 따지면 우도기가 좁혀져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손흥민이 좁히려면 어. 풀백이 좀 더 터치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그거부터가 포스테코글루 전술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전술만 가지고 있는 감독은 없습니다. 경기 그렇죠.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수정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9번 공격수가 없잖아요. 히샬리송 하나 있잖아요. 하나지. 그래서 아마 누구든 영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시원찮으면 손흥민이 뭐 톱으로 잠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타레미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저는 한 경기는 좀 이르고 몇 경기, 한 3-4경기 더 지켜봐야 손흥민에게 도대체 어떤 걸 바라는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은 어떻게 봤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는 사실 어려운 경기죠. 또 브랜트포드가 뭐 개개인의 영역을 봤을 때는 토트넘 선수들이 좋다고 해도 그래서 압도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뭐 브랜트포드 선수들에게 뭐 이기느냐 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브랜트포드가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좋은 팀이고 조직적으로도 나은 팀이고 홈에서도 강한 팀이고, 또 어제 프랭크 감독이 전술적인 어떤 역량을 봤을 때도 끝까지 흥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비적인 어떤 축구를 구사했을 때 그거를 뚫어낼 수 없었다. 해리 케인도 없는 토트넘 입장에서 또 새로운 감독이 온, 그러니까 전술이 완벽하지 않고 확실한 카드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단단한 수비 라인을 뚫어내는 것은 굉장히 역부족으로 보였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와이드하게 측면으로 움직이고 메디슨하고 주고받는 과정들, 또 우도지가 왼쪽으로 좀 올라와 주면서 왼쪽을 복잡하게 만들어주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박스 안쪽에 상황을 만드는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해리 케인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히샬리송에게 그런 역할을, 저는 어제 히샬리송이 제 기대보단 잘했어요. 기대보단 네, 잘했다.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빡빡했기 때문에 네. 그 박스 안쪽이. 근데 해리 케인이 없는 가운데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뭐 어떤 박스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득점에 대한 확률이 그렇게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벌린 이유는 메디슨의 어떤 능력을 더 이제 키워주기 위한, 그러니까 메디슨의 공간을 더 좀 확보를 해주기 위한 어떤 작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거는 감안해야 되는 게, 그 상대하고 있는 브랜트포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5에서 5-3-2 정도의 전술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되게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온원으로, 그러니까 1대1로 쉽게 벗겨낼 수 있는 윙어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없고, 그리고 PL 한정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감안해야 돼. 보니까 브랜트포드 상대로 강팀들이 다 고전했더만. 맨시티가 졌잖아. 네. 물론 뭐 마지막 라운드라서 맨시티는 힘을 빼고 나온 경기긴 하지만 이게 저렇게 작정하고 내려서서 잘하면, 그러니까 작정하고 내려서도 두드려 맞는 팀은 많죠. 근데 그쵸. 작정하고 내려서서 잘하고 이걸 작년부터 꾸준히 해온 팀이라면 저는 진짜 이거는
말처럼 뚝뚝뚝 패스해서 넣을 것 같잖아요. 그게 실제로 돼. 경기장에서 거의 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걸 감안해서 좀 전술을 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어제 첼시 경기 보면서 포체티노가 프리시즌에 4백 쓰다 3백 바꿨잖아요. 백스리 바로 바꿨죠. 저는 처음에는 뭐지? 본인의 실수? 인정?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돼요. 확실히. 왜냐면 리버풀이 5명이서 공격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4백으로는 쉽지 않단 말이야. 그쪽도 실제 나온 거 시트상에는 네. 백포 있는데 3-2-4-1이에요. 그러니까 네. 5명이 공격수야. 5명이 공격을 해요. 맞아요. 5명 막으려면 3백 썼어야 돼요. 4백 네. 했다가는 실바도 4백에 지금 쉽지 않고 그치. 전체적인 조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4백 쓰다 갑자기 3백 쓰지 했는데 그 감독들이 어쨌든 그 경기 상대에 분석해서 거의 맞춤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오지. 그래서 저는 포스테코글루가 계속 이 전술을 쓸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브랜트포드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위치를 좀 조정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100% 통하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좀 경우의 수를 생각해줘. 브랜트포드 같은 팀, 강팀, 중위권 팀, 맞불놓는 좀 약팀 이런 팀들이랑 좀 해보면서 포스테코글루 전술을 좀 생각하고 손흥민 롤도 좀 더 다양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근데- 본인이 한번 맞아봤잖아. 그렇지. 왜냐면 와 뒷공간 이렇게 열어서 때리다가는 카운터를 이렇게 때려 맞는구나라는 걸 본인이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라인 조정도 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제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손흥민의 PK예요. 그게 네. 어쩔 수 없이 이 그- 매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 지금 웹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네, 그거 없었으면 아마도 조금은 상대를 더욱더 좀 후반전에 어렵게 만들고 좀 더 좀 공간을 좀 허용하게 만드는 네. 그런 효과를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처음 준 거예요 PK를? 소니가 내 기억으로는 불만한 상황이 사실 위치상 네, 많지는 네, 않잖아. 내 기억으로는 그 처음인 것 같은데. 난 본 기억은 없어. 나도 잘 없어.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생소하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 선수들이 뭐 중앙 수비수 아닌 이상 PK 외국에서 PK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해외 축구를 보면서. 왜냐하면 누구랑 부딪혔지? 어쨌든 첼시전에 준 적이 있었대. 진짜? 그래요? 손흥민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맞붙는 그 상황 있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기술이 완벽하게 안 들어왔어. 음. 그러면서 발이 요상하게 튀어나왔단 말이야. 손흥민은 발을 뻗을 생각도 없었거든. 자기 뛰고 있는 그 공간에 갑자기 발이 튀어나오니까 접촉이 일어난 건데 그래도 파울은 파울이죠. 파울이죠. 예, 그럴 수 있는 그랬는데 장면이었고. 좀 운도 나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대가 절대 실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로메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렇게 박아넣었다는 그렇지. 게 대단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15분 만에 PK를 내주면서 그게 좀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PK 줄 수 있지. 어떻게 수비할 때 공만 쏙 빼내. 그렇지. 그거는 진짜 상상 속에나 하는 일이고 어떻게든 부딪혀가지고 막아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파울성 부딪힘을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제일 좋은데 일은 벌어진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이번 경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손흥민이 내준 PK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건 맞는데 뭐 매번 이런 장면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일부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장원장 달더니만 PK나 내주고 앉았네. 그러니까 이건 까려고 까는 거 아니야. 원래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다 보면 PK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플레이든 간에 그런 뭐 맨날 예를 들어 10경기 하는데 한 5번씩 PK 내줘. 그러면 주전에서 내려와야죠. 그건 주전급 선수가 아니잖아. 그거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근데 그런 너무 과격한 평가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축구 모르는 사람들. 그래. 그건 내가 봤을 때 축구를 보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를 욕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주장 달고 있는 애가 PK를 내주네. 그건 되게 PK 많아. 안 줘. 그러니까 주장 다는 거랑 PK를 내주는 거랑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주장하면 실력이 올라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주장 다니까 이게 똑같은 게임처럼 선수인데. 강화시킨 거야? 버프 뭐 5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 네. 게임에서도 주장 달았다고 안 올라가요. 그렇겠지? 게임에서 주장 단다고 올라가면 말이 안 되지. 그래. 그리고 저는 사실 각 팀 주장들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달고 있으니까 얘가 주장인갑다 하지. 히든 풋살 주장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장이었죠 네. 초창기 때. 내가 무슨 주장이야? 네가 만들었잖아. 아니 무슨 내가 만든다고 주장이냐? 그럼 주장 누군데? 주장이 없죠. 대회를 나가야 주장이지. 주장처럼 행동했어요 근데. 그래요? 갑질했어요? 주장이라기보다 단장처럼 행동했죠. 다. 네. 했네. 왜냐하면 다 찐따들이니까. 비하? 우리 리드 풋살 비하? 여기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 탈퇴했어 최근에.
나 너무 멀어가지고 집이 네네네네. 아니 농담이고 이게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이끌었었죠. 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장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주장이 본인들 라커룸 내에서는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공식적인 경기에 나와서 주장이라고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사실 전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형 때는 고등학교 때 주장 어떤 사람이 주장했어요? 어떤 스타일? 일단 형은 주장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주장 같은 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뻔한 적도 있어요? 없었죠. 추천 받은 적? 없었어요. 그만 물어볼게요. 네. 아니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봐. 아 공을 좀 차야 돼. 공을 좀 차야 돼. 네. 실력적으로 떨어지면 주장을 주지 않는다. 안 줘요. 공을 좀 차야 돼. 아하. 네. 공을 좀 차거나 아니면 수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투지 있거나 좀 깡다구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내가 고1 때 고3 선배는 미드필더였는데 공을 잘 차는 형이었었고 연대간 형, 규호 형이라고 얼마 전에도 전화 왔었는데 뭐라고요? 뭐 잘 지내냐고 잘 보고 있다고. 네. 내가 주장이다. 아니 내가 주장이다라는 것보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네. 그 형이 오랜만에 있는데, 전화 와서 네. 야, 내가 주장이다. 기억하지 나 주장. 근데 깜짝 놀랐네. 나 뭔 말하는가 했네. 네. 그래서 그 형 그 올림픽 대표 상비군까지 했던. 근데 우리 생각해 우리 학창 시절 때 반장인 친구 있잖아요. 있지. 동창회 하면 네. 반장이라고 불려. 반장이라 그래. 나와도 야 반장 반장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축구는 안 그러죠? 주장 이렇게 하면 주장하면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야 이 새끼야 놀리냐? 이러면서 주장 한 잔 해요. 주장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약간 놀리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2학년 내가 2학년 때 고3 선배는 이제 중앙 수비수였는데 좀 깡다구가 있었고 좀 목소리도 좀 걸걸했던 상우 형. 상우. 그 주장 형들 이름 내가 이름을 다 기억하네. 기억하네. 주장이 뭐 포인트가 있네. 네, 상우 형. 상우 형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주장을 다는 거는 저는 그건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라커룸에서 그만큼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플레이어라는 건 맞잖아. 그럼 거기서 생기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장 타입 중에 좀 손흥민은 부드러운 주장이죠. 그렇죠. 카리스마형, 뭐 빡세게 차는 이런 형이 아니라 조금 재밌게 부드럽게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는 유형. 사실 이거 감독이 어쨌든 추천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감독이 빡센 유형을 주장으로 선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있죠. 좀 파이터 넘치고 막 화도 약간 많고. 개질하라고.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포스테코글루는 좀 지금 이 팀은 좀 부드럽게, 좀 온화하게, 약간 재밌게, 유쾌하게 갈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는 손흥민 주장이 성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이랑 대부분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팀 안에서도 소외받는 선수들이 있을 거야. 그냥 좀 친구 조금 없고 혼자 다니고. 뭐 조금 덜 어울리는. 네, 그리고 경기 좀 못 뛰면 약간 시무룩하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장들이 한 마디씩 그냥 툭툭 챙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손흥민이 아마 좀 잘 할 것 같고 이제 국내 K리그 주장들은 이제 단톡방 알림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감독이 전달하면 선수들끼리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있는 방이 있고 다 있는 방이 있잖아요. 그렇겠지. 선수들끼리 있는 방에 주장이 뭔가 전달하죠. 전파. 뭐 감독이 이거 하랜다. 뭐 코치가 그거 이거 아니야. 하랜다. 그 예전에 단톡방 중에 그 누가 고백하면 야 이제 공지는 누가 전달해 주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런 거 하고 좀 귀찮은 거지. 오늘 훈련 몇 시랍니다. 뭐 이런 것도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이제 부주장한테 많이 시키지. 어린애들한테. 그래도 그 주장 귀찮아. 그리고 주장한테 많이 혼나. 그래? 주장한테. 형은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한국철도 있을 때도 주장 형이 막 한마디 하고 그랬었어. 규호 형? 철도 있을 때도 성인 무대잖아. 그럼 거기는. 형은 누구야? 그때 주장은? 그때 광진이 형. 광진이 형. 축구 잘할 것 같다. 그 대전까지 잠깐 갔다 오고 공 되게 잘 찬 형이었어. 김광진. 네. 숙소에서 막 염색하고 그랬었는데. 숙소에서 염색을 했다고? 그리고 막 자기 막 옛날에 막 노란 머리 염색하고 이런 거 있잖아. 맥주 과산화수소? 아니요 그냥 염색약으로. 세븐에이트 이런 그때 거. 배워가지고 그 아쿠아 염색한 거야 형도? FC 아쿠아. 내가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 있는데 광진이 형 딱 이렇게 염색하고 있는데 옆에서 광주 형이 하나 있어서 선배. 그래서 그 형 이름은 기억 안 나. 좀 웃겼거든. 근데 막 염색하면 머리가 이렇게 막 젖잖아. 염색약이 묻으면. 근데 약간 숱이 없으면 더 막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 두피가 다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거기 뇌까지 보여. 근데 그 형이 지나가면서
아따 형님 조심하야겠어 이러는 거야 머리 보고. 왜? 맛이 없다고. 아, 아따 형님 조심해야겠어. 또 갑자기 염색하다 야 이 개새끼 이러면서 아 진짜 맛있어. 머리 건들만 하지. 아니,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 뭐가? 머리는 아이 그 그냥 사람들이 민감해. 그때 좀 장난치는 거지. 그때 아, 그래. 광진이 형이 20대 중반이었나 26인가 7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네. 그래. 그래서 진짜 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시골 말투긴 하거든요. 광주 말투보다 중에서도 좀 더 음. 시골로 가야지. 네. 완전 찐 말투긴 한데. 여튼 그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환희 형 얘기한 것처럼 저는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사람도 이제 아니 호주인 최초 PL 감독이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전술을 약간은 수정해야 될 시기가 필요할 거고 소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최적의 자리에 뛰는 게 아닐 수는 있지만 새로운 감독이 팀을 끌고 가는 전술에 대해서 주장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선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랜 짬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여기에 부응해서 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주장에 선임되고 팀 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는 거라고 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대부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그 클래스 높은 선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 나는 감독이 뛰라면 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본인이 희생해서 다 뛰겠다라는 게 아니라 팀을 이끌고 우리가 같이 승리를 위해서 나가겠다는 어떤 그 포부를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손흥민 여러 감독을 거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밑에서도 뛰고 위에서도 뛰고 그럼. 뛰라는 데서 뛰면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모든 감독에게 인정받았고. 나는 그 클래스라고 봐요. 어. 감독이 원하는 주문을 이행하는 선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만 알고 나는 이렇게 뛰고 싶은데 이런 선수들은 나는 아주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뛰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만족했을 때가 이제 포체티노. 케인하고 같이 뛰면서 또 케인 그 데스크. 또 아니 또 하나는 또 케인이 희생해주면서 손흥민에게 볼을 밀어주고 케인이 내려와주고 손흥민이 공간을 뛰었을 때 도움을 많이 해주면서 뭐 득점왕도 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팀이 색깔이 바뀌면 매번 그런 식으로 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팀에 맞춰서 뛰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니 얘기했고요. 김민재 슈퍼컵 형 대기조였죠? 네, 대기죠. 저 뭐야 어떻게 넘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위성 끊길까봐 5시 반까지 혹시 기다렸는데 누구와 대기했나요? 용식이 형이랑. 아, 용식이 형이랑? 근데 뭐 그냥 각자 할 일 하면서 안 넘어올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근데 있었습니다. 이게 그 아시겠지만 네. 저희도 저기 갔다 왔잖아요, 용산. 용산 CGV에서 뷰잉 네. 파티 때문에 네. 사전 행사를 했습니다. 김은중 감독님도 오셨고 사전 행사를 했고 바이언 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잠깐 하잖아. 그러면 네네네.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올해는 트래블을 가야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리케인 때문에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해리케인이 온 거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도 김민재 선수지만 와 해리케인이 서브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바이언 팬들이 굉장히 고무적 그럴 수 있을 만한 선수니까. 네. 근데 이제 좀 그 민망하게 좀 너무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패배를 하면서 바이언 팬들도 좀 김이 샜고 뷰잉 파티에 갔던 분들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약간 라이프치 팬은 없었어요? 없죠. 한 명 정도 아니, 있었잖아. 라이프치 팬이 거기 같이 와서 볼 이유는 사실 딱히는 없잖아. 근데 오지 말. 토트넘 팬이 있었어요. 해리케인 보러 왔다고. 진짜. 네, 진짜요? 해리케인 팬이네 아니 그럼.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뭐 해리케인 보러 왔는데 한번 지켜보러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 특이하신 분이네. 그런 상황이었다. 네. 뭐 뮌헨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마르코 로제 감독이 좀 잘한 것 같아요. 로제가 잘한. 이건 라입지가 잘한 거다. 저는 사비 시몬스를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비 시몬스 괜찮은데. 아니 일단 어리고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임대생이고 했을 때 기존 자원들을 조금 더 나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사비 시몬스를 쓰니까 그게 또 통했어요. 그게. 그래서 심지어 경기 전에 케빈 캄플 부상당해가지고 라인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이발트라는 또 그 오스트리아에서 넘어온 선수가 선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선수한테 키미와 무시알라 사이에서 이 두 선수를 괴롭히는 역할을 맡겼는데 여기서 닫고 있어요. 키미, 라이머, 무시알라가 공을 많이 못 잡았어요. 거기가 핵심 중앙 거기가 라인인데. 핵심 중앙 라인인데 그러면 결국 사이드로 공 빼서 뭐 통하면 굿, 안 통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어떤 자네랑 그나브리 중심을 하고 마티스텔이 워낙 많이 놓쳤고 뭐 아직 마티스텔 2005년생입니다. 텔은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는데 어린 선수면 당연히 그러죠. 2005년생이면 뭐 그래. 사실 기대를 크게 하기에 더 이상한 우리 거지. 기준으로 그 05가 고3이야.
네, 고3이에요. 애기잖아. 아직 대학생도 아니야. 그래. 네, 그래서 그런 전술적인 포인트에 있어서 투엘이 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확실히 이제 전반전 끝나고 더리우트 뺐잖아요. 근데 더리우트는 뭐 실력 때문에 뺐다기보다는 지금 몸이 100%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됐으니까 뺀 것 같고 우파메카노는 괜찮았고 이게 우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파가 나쁜 선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맨시티전 같은 게 너무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렇지. 중요한 경기에서 좀 각인이 돼서 그렇지. 원래 네. 잘하는 선수니까. 저는 그 파바르를 그래도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경기를 보면서 풀백 파바르는 이제는 끝났다. 얘가 살려면 그냥 센터백 스쿼드 자원이면 괜찮아요. 왜냐면 공을 그래도 아예 못 차진 않고 뭐 신장도 뭐 아주 크진 않지만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쉽지 않겠다. 풀백은 마즈라이가 압도적으로 마즈라이 잘하잖아. 우위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풀백 바이에른의 풀백이면 어쨌든 알폰소 데이비스랑 대충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야죠. 느낌이. 예. 사실 폰지도 우리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퍼포먼스가 요즘 좀 비교적 좀 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파바르는 우리가 저기 비행 파티 하는데 형철이가 얘기하다가 삼선 좀 사야 되겠죠 그러더니만 네 막 이러다가 파바르는 나가야죠 이거 와막 이러다가 그렇게까지? 아니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풀백과 센터백을 할 수 있는 자원이면 감독 입장에서는 탐나는 그렇지. 자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풀백의 맛이 있잖아. 바이에른의 풀백 수비만 할 겁니까? 공격해야죠. 무조건 공격해야지. 네. 근데 그게 확실히 약하고 음. 속도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기복이 시즌 중에도 상당히 있고 또 센터백 나왔을 때는 되게 나쁘진 않아요. 잘할 땐 또 잘해. 프리시즌 때 평가가 좋았던 선수가 파바르긴 했거든요. 네. 근데 토요일에 딱 실점 보면서 프리시즌은 진짜 프리시즌인 게 어. 딱 실점 보면서 아니다 싶은 게 파바르는 사실 뺄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치. 바로 빼면서 마주라이 투입하면서 파바르는 아마 이적이 성사될 수도 있겠다. 금액만 맞으면 지금 맨유가 계속 비드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떠나고 싶어하는 거 봤을 때 보내고 센터백과 우풀백이 되는 스타니치 자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니치가 파바르 역할을 좀 이제는 메우고 한 명 더 영입하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 서브에 들어가 있다가 해리 케인이랑 또 옆에 앉아가지고 그 좀 묘한 표정으로 그 그라운드를 바라보는 게 딱 같이 잡혔단 말이야.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봤나요? 중요한 거 뭐 커트해내는 거다 하나도 있었고,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체력 상태를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선발 한번 넣어봐도 됐었을 것 같은데 뭐 투엘이 알아서 했겠지. 예. 선발로 넣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리가 들어가면. 네네. 환희 어떻게 봐요? 저도 선발로 나올 것 들어갈 같아요. 거다. 이게 더리우트가 제가 볼 때 90분 뛸 상황이 아닌 거. 근데 슈퍼컵은 90분 안 뛰어도 돼 사실. 사실 뭐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뭐 진다고 대단한 타격이 있는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리그는 첫 경기부터 어쨌든 중요하니까 더리우트가 90분. 근데 김민재도 90분 뛴다는 지금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더리우트나 우파메카 김민재나 그냥 진짜 33대 33 정도로 지금은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네. 1은 어디 가죠? 파바르 같은 애들. 스타니치 스타니치. 오케이. 네. 네, 그래서 다 더하면 99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시즌 가면 갈수록 계속 그 수치는 변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김민재 조금 이제 살이 올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속도는 실제 살 얘기하는 거죠? 네. 진짜 좀 되게 말랐어. 야위었어. 자세가 느낌이야. 약간 꾸부렁해진 것 같아. 말라가지고. 예전이랑 그 느낌이 아니야. 근데 그때도 저 뭐 비행 파티 때도 얘기했는데 그 권창훈 선수 결혼식 때 이수랑 너무 많은 거야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 근데 선수들이 사실 실제로 보면 그건 그렇지. 말라 보이긴 해요. 근데 네. 뭐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축구 선수를 처음 본 거면 그랬을 텐데 축구 선수들이 생각보다 호리호리하잖아. 야구 선수들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거 감안해도 와 김민재 원래 이렇게 많았었나?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저한테 뜨거운 눈빛을 보냈던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이영재. 이영재? 왜? 결혼식 때 이영재 선수가 뜨거운 눈빛을 보내다가 저는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갔는데 뭔가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이제 들었는데 앞에 이제 그 사회자석에 있으니까 약간 구독자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느낌상 이영재 멤버십인가? 멤버십까지. 약간 그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장 그때 깜빡해서 얘기는 못했지만 네. 추후에 한번 물어보려고 혹시 멤버십인가요? 네. 성주랑 알 겁니다. 이영재가. 그래요? 친분이 있어요. 아하. 네. 어. 그것도 박용우 이렇게 다 친하니까 알 겁니다. 아니 그때 뭐 이제 황희찬 선수나 다들 이렇게 눈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유독 좀 뜨거운 눈빛은 이영재였다.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어쨌거나 네. 그럼 김민재는 선발로
그러니까 베스트 11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문제 없다. 솔직히 안 나와도 음. 그래 뭐 지금 더리우트랑 우파메카노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쉽지만 그래 뭐 이제 좀 역전하면 되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드는데 근데 나는 이거 프리시즌 보고 지금 미넨의 중앙 수비수 봤을 때 아 민재 왜 산 거야? 난 닭주전인 팀 갔으면 좋겠다고 나폴리처럼. 근데 진짜 미넨이랑 큰 팀에 가서 김민재 간 거 좋지만 한편으로는 아 진짜 닭주전인 팀에 그냥 가고 싶다. 아니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그리고 우파메카노 나도 각인되는 게 네. 아 우파메카노 좀 불안해가지고 김민재 샀구나 하는데 우파메카노 하는 거 보니까 잘해요, 우파메카노. 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닭주전 팀은 가면 팀 레벨이 내려갈 그렇지. 수밖에 난 그 없어. 얘기야. 그러니까 김민재가 월드 클래스급의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 급의 팀들은 그 어떤 선수가 가도 닭주전이라고 얘기할 만한 팀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어쨌든 우승을 했지만 1, 2위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그렇지. 동안 네. 우승이 없었던 네. 팀이잖아.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완전 독보적이고 그래. 뮌헨은 어쨌든 세계 탑5 안에 드는 구단이니까 그런 곳에서는 어딜 가도 저는 똑같아요. 경쟁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맨유 때도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야 바란이랑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는데 이런 네. 얘기 나왔던 거고 그렇지. 그 정도급 팀들은 똑같아. 근데 김민재는 그 팀에 가야 돼. 음. 그 밑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여기서 이겨내야지. 그렇지. 그게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거고. 음.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보죠. 바이어는 이번 시즌 부진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이제 우리 좀 라이브에도 와 있는 분인데 바이에른 팬분 한 분이 있어요. 네. 꽤 오랫동안 본.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 분데스리가 자주 안 보셨죠? 생각보다 바이에른 경기 답답한 경기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우리가 봤던 압도적으로 상대를 눌러서 때린데 또 때리는 그 바이언이 아니라 리가를 보다 보면 답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압도적인 팀은 아니다라는 걸 김민재 선수를 팔로우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슈팅은 확실히 많이 때리긴 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케인이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케인이 레반도프스키 있을 때는 조금 시원했어. 왜냐면 실점해도 레반도프스키가 2골, 3골 때려 박으면 이길 것 같았거든. 네. 근데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공격수가 슈퍼모팅과 슈맨. 마티스텔은 거의 못 나왔고 슈퍼모팅으로 되고 토마스 밀러가 이제 노세가 되면서 확실히 그런 어떤 위력적인 모습은 떨어졌는데 이제 해리 케인이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있었을 때처럼 그런 느낌 날 거다.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라이머가 저는 좋은 선수지만 콘나트 라이머 나 되게 좋아하는데. 확실히 좀 불안감이 있고 음. 고레츠카도 뭐 축구 선수 고레츠카가 중앙 미드필드에서 5가지 역할을 한다면 3가지 역할은 잘하는 선수인데 한두 가지에서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고레츠카는 지금 약간 얘기만 나오는 거 보면 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아. 근데 본인 그래? 자체는 바이에른 뮌헨에 되게 그런 어떤 좀 애정이 있는 선수긴 해요. 왜요? 지금 고레츠카라니까 고레한 거 아니야? 그게 김준현이 10년 전에 했던 거 아니야? 마시는 녀석들 하기도 전이야. 고래? 마시는 녀석들은 심지어 김준현을 하차했어. 고래? 그거 유명한 만화도 있잖아. 이 동굴에서 생선 이름을 얘기하면 죽는다. 김준이 고래 그리고 다음 진짜 고리짝 개그거든 그게. 내 컷 만화 이런 거. 웃기다. 아저씨 다 됐네. 그래. 나도 좀 웃기다. 생각해보면 형 큰 딸이 초딩인데 우리가 그건 감안을 해야지. 아니 웃긴 거는 예나 지금이나 웃겨요. 저는 안 웃겨졌습니다. 네. 그 코비 폐지된다며. 폐지돼. 그 환희 형이 TVN 들어가는데 아. 얼굴 보고서 코빅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거 열어줬다며. 맞죠. 아 진짜. 그러니까 평일에 가끔 가면 평일에 물어봐요. 왜냐면 그날 뭐 M카 있는 날 M카 날은 죽어도 M카냐고는 말 안 해. 근데 코빅 M카는 아니니까. 코빅 있는 날 코빅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확정. 아니요. 스포츠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채널에 스포츠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스포츠 TVN 잠깐만요. 스포츠가 이제 사실 비중이 지금은 크진 생긴 지 않으니까. 얼마 안 됐을 때. 예. 여튼 그러면 해리 케인이랑 별개로 바이언의 지금 현재 상황은 리가 우승도 또다시 이번 시즌도 도르트문트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무난히 가는 건가? 와 도르트문트.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작년에 우승권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도르트문트가 아주 잘해서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언이 압도적이지 못해서. 도르트문트 승점 보면 뭐 압도적으로 잘하는 시즌이 아니에요. 전반기 때 말았어. 후반기 때 쭉 갔지. 근데 뮌헨이 못해서입니다.
근데 뮌헨은 본인만 잘하면 우승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지. 도르트문트 잘하고 응, 못하고 응, 보다는 응. 본인이 잘하는 게 먼저 우선이고 응.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골키퍼 이거 어떻게 가을 뭐 노이어가 빨리 돌아봤자 11월인 것 같은데 그럼 3개월 2개월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근데 골키퍼 노이어 그렇게 부상당하고 했는데 와서도 믿을만 해요? 그걸 모르죠. 네, 그게 불안한 거잖아. 잘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난 그래? 노이어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것 아니 같은데. 이제 나이도 있잖아. 노이어가 나보다 한 살 동생일 거야. 그러니까. 86. 86. 응. 그래도 난 노이어는 뭐 약간 비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네. 사람이잖아. 물론 이런 거 직거래하는 거 보면 사실 노이어도 보통 또라이는 아닌데. 네. 근데 울라이도 되게 떨어지는 골키퍼는 아닌데 아 그래. 바이에른 뮌헨에서 3달 꾸준히 뛸 수 있는 골키퍼는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을 거고 존먼 이제 인테를 갔고. 확실히 이제 빌드업할 때 노이어는 공이 오면 그냥 쭉쭉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 울라이도 해. 네. 근데 약간 잘못할 것 같아. 약간 놓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실수하는 있어요. 거 아니야? 예, 이런 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요? 케인이 합류한 상황에서 네. 챔피언스리그의 가능성. 물론 뭐 이제 1라운드도 진행이 안 된 팀이긴 하지만 케인은 저는 솔직히 쉽지 않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케인이 있어도 어렵다. 예,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윙에서의 느낌. 옛날에 바이에른 뮌헨 진짜 잘 나갔을 때의 그 윙을 보면은 뭐 리벨이 있었고 로벤이 있었고 있었지. 그냥 너무 레전드니까 그치. 또 말하기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의 이런 윙으로 그런 어떤 그 챔스에서 대단한 성적을 기대한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봅니까? 근데 그렇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그나브리, 자네, 코망보다 더 잘하는 자네야 싸네야. 사네로 합시다. 맞죠? 아니야, 그때 옛날에 어떤 슈퍼러브 영상이 나오잖아요. 사네와 자네 그 어딘가던데?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하나 정해야 돼. 사네. 아 그래서 배성재 선배가 얘기했을 때 얘기했잖아. 사네. 배성재 선배가 자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만 야 싸네가 자네면 배성재는 배정재냐 그랬단 말이야. 사네가 편하긴 한데 근데 독일 사람이 나한테 사네라고 그랬어. 싸네라고 그래. 그때 근데 플로리안도 플레이하면 사네라서. 되잖아. 근데 또 어느 지방에서는 형이 얘기한 대로 싸네랑 자네 중간 정도로 하더라고. 근데 그 자네 혈통이 독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까지 얘기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원칙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럼 근데 싸네로 합시다. 어쨌든 국적은 독일이니까 그래. 독일식으로 발음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싸네로 가. 싸네, 그나브리, 코망, 무시알라 이 정도 이선이잖아. 근데 지금 뭐 무시알라 빼고 3명의 윙어보다 압도적인 영입할 만한 윙어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지 않아요. 확실히. 바이엔 팬들이 되게 안 좋아할 소리인데요. 근데 바이언 기준으로 보면 못해요. 근데 그냥 세계 수준으로 보면 더 압도적이고 더 골 잘 넣고 더 막 빠르고 이런 선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 사카가 더 잘하는데? 데려올 수 있냐고. 아 데려올 만한. 네, 수준이. 데려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좀 낮은 팀에서 에이스 윙어를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코만급이 2명이 있어야 된다고 봐. 음. 그러면 좀 훨씬 낫지. 나는 코만 킥이 약간 좀 수준 이하로. 아니 킥 때리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에서 좀 잘하는 선수들. 흐비차 어때? 흡이차 말도 안 되지. 흐비차 좋지. 좋지. 근데 저는 사실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분데스리가를 계속 팔로우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요 경기만 좀 봤었던 것뿐이지. 이번 주가 브레멘 원정입니다. 네. 브레멘 옛날에 진짜 분데스리가 중계했을 때 생각나네요. 그게 2010년대 초중반. 네, 그때 누구 있었지? 네. 브레멘 외질 있을 때. 그 후일 거. 음. 네. 예전에 유왕미쿠. 공격수. 그 포드 보는 유왕미쿠 있었고 그랬죠. 흡이차 정도 이미지가 그래도 한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할 수 있는 후보지가 한 5명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있지. 흡이차 너무 비쌀 거 아니야. 어. 케인을 얼마에 데려왔는데.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그들이 막 나이가 많으면 뭔가 세대 교체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아직까지도 젊은 축에 속하면 20대 중반 후반입니다. 마네가 좀 했으면 그래도 좀 밸런스가 맞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뉴스에서 윙어 하나가 올라와서 그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하나를 메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코망은 리베리 로벤 시절부터 있던 세 번째 맞아. 윙어예요. 맞아요. 네. 진짜 생각보다 오래 뛰고 오래 있어. 뛰었어. 진짜 오래됐어. 프랑스 그렇게 국적인데. 오래됐어? 네. 근데 코망, 그나브리, 사네 다 뭔가 하나씩 모자란
하지만 그러니까 세 개를 뭉쳐서 빚어놔야 조금 네. 그림 나온다. 클래스가 낮다고 보긴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환영이 봤을 때는 이들을 완벽하게 제칠 수 있을 만한 윙어를 딱 데려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네, 그 로벤 리베리가 너무 그래, 잘했어. 거긴 압도적이었어, 월클이니까. 진짜.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죠. 어. 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김민재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언은 케인이 왔지만 주원이 형은 당장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바로 낙관하기에는 이래저래 좀 아쉬운 게 있다. 특히나 이선 자원. 근데 네. 그 이선 자원에 대해서 환희 형은 그렇다고 당장 대체할 만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요 정도 보면 될 것 케인의 같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많이 썼지.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골키퍼 많이 또는 박았지. 수비수 백업 정도 하나가 어. 필요하고 6번 수비형 미드필더도 투엘이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이스 얘기 있었던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자리 배우다 보면 윙어는 후순위죠, 확실히. 지금 급한 자리는 절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강인 선수 얘기가 아니라 따로 포커스를 잡겠습니다. 음바페. 자, 지금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이랑 재계약 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음바페가 흔히 대한민국 표현으로 정치 구단. 정치 구단이라고 보통 시사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박지원 아저씨 이런 분들이란 이게 말이야. 도대체 파리가 원하는 것과 음바페가 네. 원하는 건 뭐야? 왜 그러니까 다 달라? 이게 근데 박지원 아저씨 정도 정치하면 정치 구단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이야. 근데 그분 뭐 하는 분인지 뭐 잘은 뭐 내가 정치 뭐 이런 거 몰라요. 정치 구단도 너무 적어. 정치 한 18단 돼야 돼. 그 정도 돼. 근데 지금 음바페가 여러 가지 하는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 만약에 또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전 세계 축구적으로 봤을 때 페레즈를 이런 식으로 물먹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림상 뭐 지금 얘기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또다시 마크롱이 개입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지금 네이마르 사우디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진짜 네이마르 가니까 재계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 왜냐하면 둘이 여러 가지 축구적으로 봤을 때 공존에 대한 걸 음바페가 이 배제하는 것 같더라고. 이 우리가 음바페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 근데 재계약을 하면 네. 파리에 계속 남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제 이적료를 이제 받고 팔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난 모르겠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이런 다음에 나는 또 내년에 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음바페 뒤지게 맞던데 선수한테 저 등장하면서 그래요? 아니 이거 훈련장 나오는데 선수들이 인디안밥 인디안밥, 개 때리던데. 인디안- 아, 그러니까 막- 또 이렇게 좀 그 마음고생 아니 어쨌든 뭔가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 환영하는 의미에서 야, 근데 레알 마드리드를 이 정도로 이용하는 선수는 잘 없어요. 야 음바페 맨날 인디안만 맞는 거 아니야? 매 시즌 초반 매번. 매번 와, 와 어. 시즌 시작하고 와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파비앙이랑 방송 몇 번 했잖아. 근데 이제 파비앙님이 그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랑 얘기했을 때, 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비앙? 아니, 음바페 이번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 근데 최근에 또 이제 파비 생제르맹에서는 음바페 레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진짜 유튜버다. 그랬다가 리얼 유튜버네. 지금은 또 이거 잔류각이란 말이야. 어. 이게 프랑스 현지인을 지금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있어. 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진짜 야 이거를 어떻게? 근데 페레즈는 음바페를 원하고 있고. 그건 맞지. 나는 이제 벤제마 자리를 누구로 채워요? 쟤밖에 없어.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내가 레알 팬이면 그럴 것 같아. 야, 데려오지 마. 어차피 비니시우스 있고 차라리 다른 센터 포워드를 데려오지. 근데 나는 이런 상황이면 나 그 생각은 들 것 같아. 이럴 거면 차라리 케인을 사왔지. 음바페 생각하고 여러 가지 플랜을 짰을 텐데 이러다가 또 만약에 재계약을 하고서 이런 상태가 그림이 그려지면 웃기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음바페를 이제 그냥 마냥 좋게만 보기가 힘든 게 물론 그거는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런 상황을 조금 자초한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선수 하나가 구단을 좌지우지한다니까. 그렇지. 지금 이런 경우는 잘 없었어. 뭐 윈윈인가요?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과 음바페. 모르겠어. 그게 윈윈인가? 근데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적을 내야 되잖아. 그죠? 축구 구단인데. 그건 맞아. 그러면은 음바페가 이렇게 남아주는 게 땡큐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 하나.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남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뛰어. 그러면 이강인 찌르고 음바페 킬. 골. 이거는 나온단 말이야. 이번에 이 경기 보니까 와 쉽지 않더라. 와 진짜 정말 너무 못하더라. 진짜 아니 답답하더라. 더군다나 뭐 네이마르든 음바페든 이런 선수가 빠진 상황에 이 루초 스타일이 안 풀리면 진짜 깝깝한데. 저 만약에 5년 전 히든 풋볼이었으면은 그 5년 전에 이스타였다? 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그 파리 생제르맹 경기 보면서 마지막 후토크 때 이 얘기 했을 겁니다.
루이스 엔리케 4경기 봅니다. 한 거네? 결국 한 거잖아. 결국 맨 얘기한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앞에 니죽 깔고 네. 하고 싶은 얘기 한다. 내 경기. 아니 그 정도로 네. 이번에 라이브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뭔데 파유르카야 파유르카. 다른 게 없다. 그 정도로 답답하더라고. 근데 루초 스타일이 앞에 크랙이 있죠? 요 얘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루초가 MLS 데리고서 트래블했던 감독이야. 트래블한 감독치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감독 없습니다. 한지 플리크든 뭐 하인캐스든 다 평가받는데 뭐 팬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음바페가 남으면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이강인 음바페 라인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나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그래 남아서 잘하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와 이거를 얘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내 지금 몇 시즌째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거고. 걔 음바페는 실제 성격이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 네이마르는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잖아. 익살스러운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잖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행동할 것 같아. 근데 음바페는 앞에서는 이렇게 약간 우상이잖아요. 약간. 불쌍이죠. 근데 약간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뭐 이거는 존나 좀 착한 거 아니야? 별개인데 허허허 막 이러면서. 허허 이렇게? 프랑스에서 그 음바페는 진짜 영향력이 크대. 그 영향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음바페가 뭐 인스타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 그 플라스틱 환경을 위해서 더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젊은이들이 아 그럼 종이 빨대 그 스타벅스 개 맛없지만 종이 빨대 써야지. 이 느낌을 받을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축구 선수 그 이상이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네이마르가 브라질에 가가지고 저 환경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느낌 받을 것 같지 않아. 삼바 이러면서 무시해야지. 빠바. 그 무한도전 아니에요? 네. 예.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음바페가 영향력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야? 그렇대. 진짜 장난 아니래.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인가 봐. 어쨌든 음바페가 재계약된다 그러면은 경기 보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측면에 아센시오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왼쪽 윙포워드에 음바페 있어요. 그다음에 곤잘로 하모스 포워드에 있어. 오른쪽에 우뎀이 왔단 말이야. 덴벨레. 그러면 이강인 선수를 4-2-3-1이든 4-3-3이든 좌우에 잘라나 공미를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쪽이 더 좋다고 봐요. 그치. 이강인 찌르고 공격적인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이게 더 많으니까. 뭐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오른쪽 포워드 라인에 있다가 아센시오랑 계속 스위칭하는 그림이었잖아. 근데 난 공미나 좌우에 잘라로 나왔으면 좋겠어. 전방에 또 하무스가 있고 왼쪽에 만약에 뭐 음바페가 있고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메잘라로 나오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라운드 때 봤을 때 비티냐 얘 모습을 봤을 때 볼터치가 많았었거든요. 많았죠. 근데 잘하진 실속은 못했어. 없었죠. 잘하진 못했어. 네, 그래서 그 위치에 이강인이 있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음바페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전술을 쓸 수 있는 루이스 엔리케 4경기 동안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답답하긴 해요. 답답하긴 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 뭐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네. 네. 자, 여러분 이제 히든풋볼은 월화수목 5시에 할 거고 요게 이제 빠르게 클립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땡겨서 진행을 한 거고요. 기본 멤버는 우리 셋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류청이나 아니면 형철이, 덕현이, 수빈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월화수목 17시부터 9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네, 봐요. 바이바이. 내일도 보죠. 네, 보죠. 네. 내일 봐요. 내일 여러분 내일은 환영 없어요. 내일은 누구예요? 내일은 형철이. 내일 봐요.